망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사 말씀 하시죠. 우리 전주의 남자는 아니지만 이름이 전주남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주남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목회한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주남 목사님 인사 말씀 하시고 3.1절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평가하겠지만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남자입니다. 네. 그게 전주남이군요. 예. 좋네, 그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나이. 예. 예. 자, 어제 이제 그제 우리가 3.1절 했는데 우리가 놀랬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또 홍동명 목사님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지. 태양이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돌림자 그 남양홍가 집안의 그 학렬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1세대가 돼가지고 네.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이름 짓는다고 해가지고 너는 앞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동력의 밝은 빛이 되어라. 네. 그래가 동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 이름대로 그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에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악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제 나머지 인생에 가야 할 길이겠죠. 예. 예. 그렇군요. 어떻게 이번 3.1절에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 이번 3.1절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생각 이상으로 좋은 일기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역대급 인파가 아니겠는가. 네. 이때까지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던 그날 이봉규 박사가 연사람 말한 대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사실입니다. 이리 보면은 끝간데 없는 사람들로 인파가 뭐 엄청났죠. 그래서 앞으로 이 힘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저기에 점거지대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장관을 연출한 겁니다. 저걸 보면은 이 좌익 세력들 그날 이재명과 그 세력들이 그 옆에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이 대한민국에 도살하고 있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국민운동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각 지역에서 우리 대국본의 실행위원장 되신 총괄들과 실행위원장 되신 분들이 지역마다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본부에서 아마 버스가 보고받기로는 600대? 제가 볼 때는 600대 이상한 되겠습니까? 네. 대구만 해도 200대를 되고 네. 경북까지 하면 한 300대 가까이 되는데 근데 부산만 해도 120대 정도 되고 600대 이상 온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못 빠져나온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가 관광 대형 차량이 몰렸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이 된 게 있으면 한번 쭉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보니까 쭉 이게 완전 광화문을 덮었잖아요. 저 세종대왕 그쪽으로부터 교보문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해가지고 쫙 덮어서 서울시청에서 남대문으로 그냥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종각 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로 가서 삥 돌아와야 되는데. 전날 우리 고향 분들이 왔다 좀 올려놔봐요. 잠깐만 이 동영상 말고 요것만 잠깐 올려. 청계광장 고깔탑 있는데 거기 우리 고향 분들이 있다 그래가 오라 그래 인사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저 갔다 깔리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밀려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코리아나에서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좀 모시게 돼서 거기 가서 모시고 여기 들어오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냥 지대로 움직여가 밀려가지고 돌아다니게 들어가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인산인해라는 게 이걸 보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죠.
야, 어떠세요? 전준환 목사님 저거 보니까. 자, 저걸 보고요. 예. 저기 옆에 바로 옆에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닙니까? 네. 저걸 보고 놀래지 않을까요? 기사도 안 내는데? 저거 생중계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저놈들이 의도적으로 여의도 그를 억지를 하는데 참 악한 놈들이죠. 저놈들이 자기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대행사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고 말이죠. 아니, 말씀하시는데 저걸 사진을 내가 찍어서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예? 그 다음에 지지. 꼭 찬반 집회 그걸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사람 모인 데만 딱 찍어가지고 이쪽에 그 탄핵 지지하는 그룹은 요 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찍은 것을 갖다가 올려놓고 우리는 그냥 한 군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놓고 아주 똑같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지.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그 어느 신문사에서 보니까 약 300만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책 GPT로 보니까 528만으로 보더라고. 528만. 이 서울역에 모인 사람들이 580만을 추가하는군요. AI로 이렇게 해보니까. 여의도는 35만 예. 차이 나는데. 이거 여의도를 중심으로 촬영했던 매일신문이 그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갔거든요. 매일신문이 그 예. 주 촬영하는 게 여의도거든. 네. 그런데 저기서 이제 광화문에는 580만이고 여의도는 35만 정도 모였다. 예. 그래서 토탈해가 615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근데 요걸 해놓고요. 예. 또 얼마나 이게 뭐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금방 또 이걸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돌아본 분이 계세요. 예.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쭉 뻗어서 뭐 서소문 쪽으로도 뻗고 청계천 쪽으로도 뻗고 뭐 이렇게 저 어디야 시청 쪽으로도 저쪽 그 을지로 그쪽으로도 뻗었는데 이제 남대문까지 이게 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도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이어졌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서울역에 별도의- 서울역에서. 예. 그리고 이제 가도 행렬하는 데도 많고 대학로에는 또 대학생들이 따로 모였다가 저녁에 합류했죠. 합류했어요. 그게 한 10,000여 명 네. 이렇게 모였고 그거 보면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났다고 그렇죠. 보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세대를 초월해가 다 일어났는데 예.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윤석열 복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건 더 큰 겁니다. 요거는 예. 그걸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그래, 자유민주주의 그죠? 체제를 예. 수호하겠다. 예. 예. 자칫하다는 이 친중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이 두려움이 좀 앞서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게 제가 이런 집회를 2019년도에 한번 봤는데 그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보였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지난번에 만큼. 그 그날 뭐죠? 또 동성애 그 할 때 예. 그때도 사람 많이 나왔다 하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개입이 안 되죠. 그거는 뭐 비교가 안 정말 사람들이 대평생 70평생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에 딱 서 있던 주인공들이죠. 저분들이. 이 예. 남대문 앞에는요. 그 남대문 앞에서는 막 어떤 사람이 떡을 갖다 해다가 놓고 먹으라고. 그리고 막 그 남대문 시장 안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 근데 주최 측은 545만으로 봤는데 경찰은 14만으로 봤다는 거야. 쟤들은. 근데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다가 또 옮기고 맞아요. 막 계속 이게 돌잖아요, 이게. 네. 근데 뭐 경찰들도 다 알겠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로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어저께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토지 개혁, 토지 개혁 갖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냐면 그 교육 개혁, 혁명. 예,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했거든요.
홍동명 목사님. 예. 제가 알기로는 공산국가가 되려고 하면 예. 사람들이 그 무식하고 예. 그 깨우치지 못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을 시켜서 국민을 깨웠잖아요. 예. 예. 그 유학까지 보내서 2만여 명을 산업 역군으로 키워냈잖아요. 공산주의가 소비에트 그 소련 공산주의를 그렇게 만들 때도 네. 극소수의 소수의 천재들입니다. 네.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상 칼막스 이론을 받아가지고 레닌을 중심으로 했는 그 극소수의 그 집단들이 대다수의 무산 대중들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나 공산주의는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참 저들 말따라 개돼지 같은 민중들을 갖다가 맞아요. 아주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참 선동해 가지고 말초신경에 감각이 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그렇게 폭발하도록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놈들 할 때는 시체팔이라는 감성, 대구에 이렇게 그때 10월 폭동이 날 때도 경북대학교 병원에 있는 그 시신거는 병으로 죽은 사람을 끌고 나와 가지고 경찰에 죽음을 당했다. 볼을 덮어가지고 대구 시내를 끌고 다니니까 순식간에 무지한 시민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동으로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언제나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극소수가 거짓으로 세뇌시 개가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뒤엎고 세상을 뒤엎는 그런 술법을 항상 쓰는 겁니다. 저게. 제가 그 마치고 네. 잠깐 저녁을 좀 먹으려고 근처에 중국식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하와이에서 왔대요. 네. 아, 그래요? 그 하와이에서 육사 그 사람들이 동기생들이 부부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렇게 아셨더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줬지 않습니까? 어제 3일절 날? 3일절 날. 아이고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중선 장군 그쪽 그 동기생들이에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최양신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도 뭐 보니까 그 좌파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 싸움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막 싸움이 붙고 막 패대기 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마찰들은 많이 있죠. 어쨌든. 네. 저는 그 연단에 올라서서 보니까요.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딱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네. 야, 이거 유관순 열사보다 더 큰 일을 이 목사님이 하셨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을 6년, 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열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국민들의 그 심장을 바로 광화문으로 이미 그렇게 등식이 완전히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우면 무조건 광화문 나가자. 조직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냥 서울 시내나 수도권의 사람들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조직 관계없이 자기 가족 주변의 친구들과 올려가지고 막 나오는 겁니다. 네. 이래가 저런 인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민주당에서 조직을 동원해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안 모여요. 그 뭐 안 아주 모여. 그날 사람들이. 그 박찬대 나라를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패배의 지티 어떤 기색이 완연한 거지 그게. 근데 이건 보면은요 정말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죠. 자기 돈 내고 스스로 오는데 그죠.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이면요 인사가 그거더라고요. 광화문 올 거지 3.1절 날 거기서 동창회도 모이고 모이자 다 이렇게 인사들을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뭐 별 인간들이 다 오더구만. 예.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목사님도 안 하셨죠? 나는 설교도 안 하고 나는 해서 했어요? 우리 잠깐 했어. 그렇구나. 저는 아예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댓글 달아가지고 뭐 잘렸냐 왜 안 나왔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안 했다. 다들 사람들이 많이 다 뭐 너도 나도 다 나오니까 좀 우리도 약간 이제는 전 목사님도 아마 정비할 거예요. 이 퀄리티 있게 이게 가야지. 그랬어. 예, 연사들 좀 정리하려. 예, 연사들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오신 분들에도 이게 좀 예의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연사도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조직적으로 예, 이렇게 시간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켜서 앞으로 그렇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생각이. 그 저녁에 그 젊은이들 그 했잖아요. 네. 와, 거기에 아주 상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 신의 한수 그쪽 사람들 유튜브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젊은 대학생들도 이번에 합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국 선언한 대학의 시국 선언한 그 대표도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광화문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정광훈 목사님의 그 조직력 예. 그 전국적으로 조직력에 이게 붙어서 온 거지 맞아.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지? 본능적으로 열로 옵니다. 네. 저 여의도 그럼. 아만 해도 네. 우리가 이 광화문이 여기에 자유우파의 중심이고 여기가 앞으로 먼 훗날 가면 여기가 참 대한민국을 지키는 성지 비사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근데요. 요게 저녁 시간에 한 건가? 네. 아, 저걸 뭐 저녁에 했네 보니까요. 청년들이. 네, 저렇게 네. 이 청년들 보세요. 와, 이 집에 가서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참 대단하대요.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완전 이게 축제더라고 문화 축제. 네. 예, 그러면서 이 체제 전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긴 거예요. 이겠죠. 예, 완전히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는 홍콩도 사실은 그냥 뭐 800만일 때 200만이 나와서 우산 펴들고 노란 우산 펴들고 시위했지만 이미 중국이 정복했을 때는 그게 안 먹혔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다 넘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월 20일경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헌재에서 다루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저 학생들은 중심은 부정선거를 제일 많이 떠들어요.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 하는데 지금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들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뭐 그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가고 네. 지방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 네. 지방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법관 중에서 부장판사급 이상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헌재의 그 판사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관리 지역마다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6명이에요. 6명. 6명. 그 6명이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 부정선거 밝히면 그냥 이렇게 무슨 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이게 체제 수호를 하고 우리가 잘 몰랐다 그래서 탄핵을 시키는데 반대한 사람은 면제권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봐요. 그래 그것보다 더한 걸 해야죠. 예. 지금 현재 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 거 하면은 그 이번에 감사원이 그 중앙선거를 감사하다가 탄핵당했잖아요 원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중앙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는 감사하지 못한 이런 결정 냈다니까 8대 0으로. 그러니까 한 통속이라는 거지 전부 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선관위 그 사람들을 면제해 주지 말고 선관위가 이걸 아마 그런 그룹 쪽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네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이렇게 이상한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양심선언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 또 예우를 해주고 예. 또 무슨 그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드러내면 포상금도 주고 예. 또 그런 걸 드러내면 무슨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선관위원들이 공익제보자라 하지. 공익제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원들이 이걸 드러내 줘야지.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대학생들의 그 시국선언을 쭉 제가 몇 군데 쭉 봤거든요. 네. 핵심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언론에 우리가 속았다는 거야. 네. 핵심이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지금까지 속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속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까 이 얘기했던 선거 관리 네. 이것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조금 요즘 방송에서 좀 움직여요. 조금. 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했고 또 우리 여의도에서도 또 보수 우파지만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거기서도 했죠. 거기도 상당히 많이 모였고 그러니까 같이 보면 거의 뭐 이 어떤 사람은 산보 나오듯이 그 손주들 데리고 와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거기다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 즐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네. 그날 이제 3.1절 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근데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의힘 사람들이 올라가서 연설을 할 때 네. 막 그 앞에 있는 막 그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왔냐? 네.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어? 그런 아유를 막 들으면서 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면 정광 목사님이 마음이 되게 넓어. 네, 나 같으면 진짜. 꺼져 이 새끼들아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늦게라도 왔으니까 네. 그냥 쭉 서서 인사 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거기서 할 말이 있다고 그 국민들이 보면 모릅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던 뭐 윤석열이 같은 사람 혹은 뭐 나경원이 같은 사람이 대표로 간단하게 한 1분 멘트하고 나머지는 그냥 목례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뭘 그 나가지고 참 이때까지 숨어 있다가 말이지 두더지처럼 나가 있다가 이제 꼴굴 빼고 많이 나오는 정말로 이 국민의힘 아무 희망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을 버려야 이 나라가 삽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요즘에 보면 혼란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에서 우파는 뭐고 보수는 뭐고 좌파는 뭐고 진보는 뭐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가 돼 있어서 이게 보수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진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우파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좌파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용어 정리를 하면서 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예. 장학일 목사님만 이거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장 목사님. 예. 이걸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게 쫙 퍼졌어요. 네. 언론이고 뭐 유튜브고 다 퍼지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도 이영범 PD인가? 이영돈 PD 그것도 들어보니까 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전부 이어서 나가는 게 저항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예? 심지어 노래까지도 우리가 이어서 맨날 돌리는 그 뭡니까 충전가 같은 게 계속해서 그리고 돌아가고. 저쪽에 여의도에서 했던 그 연사들도 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더 이상 그게 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학일 목사님 고생하시면서 준비하시지만은 정말 장학일 TV를 좀 많이 보시고 전파를 하세요. 보시고 정말 이런 것이 국민들을 깨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깨우는 그 일을 우리 정광훈 TV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우파와 좌파와 우파,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헷갈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것이고 어떻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우파와 좌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니까 넘겨보세요. 이 우파와 좌파의 명칭의 역사적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혁명에 찬성하는 파가 공화파하고 이 자코 뱅파가 어디에 있었냐면 왼쪽에. 이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이게 혁명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혁명을 해야 된다. 반대로 지금 그 원래의 정권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이 뭐냐면 왕당파와 지롱드파가 오른쪽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러면
홍동명 목사는 지금 좌파요, 우파요, 여가 의장님. 얘가 의지고 저쪽에서 보면 나는 여기 우파지. 좌파. 여기 우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쪽에서 보면. 그쪽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예,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청중석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의장석 기준 있잖아요. 의장석 기준 가운데 있잖아요. 예. 의장석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 왕당파는 우측, 혁명파는 좌측.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유래가 돼서 혁명파가 좌측에 앉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기존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가자고 하는 그룹이 우측에 있고, 그래서 이게 우파다, 좌파다. 혁명파는 좌파, 왕당파는 이제 우측에 있어서 기존을 유지하면서 가자고 한 게 우파.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저 우측을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저 상석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우측 교회에 앉아 있는 저 그쪽이 교회에 어떤 예우를 해야 될 분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좌쪽에 앉는 일은 없잖아요. 항상 우쪽에 앉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구나. 성가대도 우측에 주로 앉나? 성가대는 좌측에 앉고. 좌측에 앉아? 예. 우리는 우측에 앉아. 여자들은 좌측에 앉고 예. 우측에는 저 남자들이 앉고 옛날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이제 그 원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789년부터 우파와 좌파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넘겨서 보면은 이게 프랑스 하나 더 넘겨주세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게 우파 좌파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우파와 좌파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는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우파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돼 있는 게 우파는 보수고 좌파는 진보 이렇게 생각하죠.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예. 이 생각이 지금은 아니에요. 예. 우파는 보수다. 예. 좌파는 예. 주사파다.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다.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국민의힘 제대로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저 더불어민주당도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기회주의자로 가득 차 있고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진보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우파는 보수, 즉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라고 본 거고 경제적 자유주의, 좌파는 진보, 즉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관행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그러면 친미 세력, 친일 세력, 진보 그러면 이게 반미, 반일, 종북, 친중 뭐 이런 식으로 진보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이 보수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렇게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파 좌파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 3.1운동 이후에 그 사회주의 사상이 전래되면서 시작됐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내가 올려준 그 신문에 있던 내용을 잠깐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거기에 올려드린 거 있죠? 참 처음에 제목을 보고 처음에 제목을 맨 위에 보면 신간의 창립에 천도교 큰 역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 초창기인데 이게 보면은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1920년도 중반에 그 민족 단일당이라는 결성운동 과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1927년 2월 15일에 천도교에 민족주의 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냐면은 그 3.1운동이 일어날 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그 왕조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조선 말기. 조선 시대가 끝나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때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그때는 아주 뭐 공산주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뭐. 없었죠. 무조건 좋게만 들리는 거죠. 그렇죠. 평등하게 살자. 맞아요. 그동안에 과거에는 전부 다 양반, 상민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봉건제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참 동등하다. 평등하다. 있는 놈 재산을 다 뺏어가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이고 유토피아인 게 그 당시로는. 맞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걸로 다 갖는 거죠. 그때 이제 좌우의 싸움이 치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때의 그 민족 당일당 민족 협동전선이라는 폐허 아래 합법적인 항일운동을 위해서 신한해를 만들었는데 그 대한민국에 한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신간해로 고치게 했거든. 예. 일본에서.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국내의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이제 이게 생겨난 것이 좌우,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이게 예. 생겼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나중에 보는 것 좀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때 그 연합으로 만든 게 120에서 150여 개의 그 연합체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민족 단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거. 네. 예, 우리가 일광화국 때 그 조봉암 씨 알죠? 예. 투지 개혁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예. 함께 했던 사람. 이때 진보당처럼 제 진보라는 말을 그때 조봉암이 써요. 예, 예. 그렇지만 주로 어쩌다 이렇게 한마디 쓴 거지 그게 전체적으로 쓴 건 아니고 주로 쓸 때는 혁신 세력, 변혁 세력, 개혁 세력 등으로 부를 때 이 공산권이 동구권이 무너졌으고 나서 1990년도부터 진보 세력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널리 퍼뜨리게 됐어요. 1990년도 예.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후에 좀 올려주세요. 각 언론사 등에서 이제 진보라는 용어를 그 어디서부터 이게 생겨났는지 잘 모르고 그냥 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좌익, 좌경 세력이 사용하는 그대로 이 진보라는 말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이 진보나 이 진보라는 단어나 보수라는 단어는 사실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냉정하게 보면 우파 좌파, 우익 좌익 이렇게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이희천 교수가 이런 걸 주장하고 우리가 용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자, 다음에 아까 거기 우파 보수 거기 넘겨주고 말씀하시죠. 네. 우파는 보수를 좌파는 진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3.1운동 때 우리가 1919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3.1운동 때 그 독립선언문을 딱 보면은 예. 이게 그 핵심적인 정신이 있는데 예. 그 핵심적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 굉장히 거기서 자유를 강조하고 예. 그 다음에 대한 독립을 강조하고 그 평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저항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로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네. 한 75%가 예, 예. 3.1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3.1 만세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그렇게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때에 기독교 인구가 한 1.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때도 3.1운동 준비위원회가 예. 19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때에 시작한 데가 여기 그 중구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하고 예. 청년들 그룹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끼어갖고 한 것 같아요. 네네. 백오인 모임 알잖아요. 백오인. 네, 네.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좌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우파 중심으로 이것이 되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우파라는 이것을 딱 고정을 시키니까 거기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진보, 좌파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이 좌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조봉암이나 이런 좌파들은 그 지금 같은 좌파, 지금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이 좌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진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네, 그 우파 속의 진보예요. 그래요. 그분은 네. 왜냐하면 이분이 농지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수 이제 무한 뭐라 그럽니까 시장 경제나 이 극단적인 우파적인 그런 개념에서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이걸 배려하는 약간의 수정한 그런 우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지 개혁할 때 이 조봉암 씨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현대 준 거냐 우리는 소유권을 줬잖아요. 네.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북한은 소작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줬다는 건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이 6.25 직전에 단행했기 때문에 6.25 때 북한이 민군이 넘어왔지만 이 민군 만세를 안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개혁 할 때 저 전라도 사람들이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하면서 생각나는데 우리 박도희 목사님이 어저께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 농지 대장으로 바꾸면서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뺏는 것 때문에 걸어놓고 지금 시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우리나라가 그 농지 대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원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 한번 했어요. 네. 토지 대장으로 바꾸면서 이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그걸 봐주고 조금 다르게 하면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상속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농지를 뺏는 거거든. 그래 다 중국식으로.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네. 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 법들이 많이 개정돼 버렸어요. 개정됐어요. 예. 그래서 그 토지 대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지금 중국의 농지 수확 뺏어가는 토지를 뺏어가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에 이게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알고 그거가 현수막 붙어 있는 걸 알면 우리 박도희 목사님이 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면. 좌파 우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거는 이 우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좌파는 그냥 사유재산이 없고 전부 공유와 국유화 해가지고 그래 배급의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그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그 양곡법까지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게 홀드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해방 당시에는요 일제시대 때 요것은 딱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고 네. 남한에 있었던 이제 박헌영이를 빼놓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진보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 좌파예요. 네. 네. 그 좌파인데 네. 좌익이라 그랬죠. 좌익. 좌익 세력. 그 좌파 그 당시에 그 좌파라는 것은 공산주의, 네. 김일성 공산주의. 네. 이걸 이제 좌파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보, 조봉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예, 예. 건국을 할 때 여운형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김구도 넘어갔죠. 네, 나중에 네. 김구도 넘어갔지만은.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공산주의와는 구별된 말하자면 진보 세력이었단 말입니다. 네네. 공산주의하고는 구별된.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용어를 정리할 때 지금 김일성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더 씌우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진보와는 다르게. 용어 정의를 잘 해야 될 그러니까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늘 말하지만 그게 헷갈리는데 공산주의 하면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입장, 좌파하면 그런 입장이 되는 줄 아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하게 PD와 NL로 갈라집니다. 네. PD는 그야말로 아까 말한 초기에 있었던 순수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에서 일어났던 그 공산주의 이것이 전 세계를 그렇게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도 그 당시에 굳이 말하면 PD입니다. 국제 공산주의 정통 공산주의 예, 칼막스 이론을 바탕하는 그 주의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종북주사파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김일성을 그냥 수령으로 만들고 김일성이 말한 주체 사상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종교화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적 공산주의 전혀 다른 집단이 바로 북한 공산주의인데 네.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대학가 운동을 전부 다 PD는 몰락하고 국제 공산주의 김문수 같은 정동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전부 다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나라 국회도 바로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김일성이의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법조인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L이란 말이야. NL 그룹이라는 것은 그 Nationality Liberation. 그래가지고 이게 민족 해방. 예, 민족 해방에서 우리 민족끼리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요. 예. 이 좌파 아까 얘기했던 NL 계열 사람들 예. 주사파들이 예. 자기들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뭐냐면 진보라는 단어를 고집을 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종북 세력들. 네, 초당도 안 소리죠. 그거 종북 무슨 진보예요, 세력들이 이게. 자기를 진보라고. 예. 그런데 언론에서도 말하자면은 이 종북 주사파를 주사파라고 하지 않고 예. 뭐라고 하느냐면 진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보. 언어의 그 혼란술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언어의 혼란수를 쓰는데 우리가 쓸 때에는 저 진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 저 세력을 종북 주사파. 세력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 세력이다. 이렇게 가야 그것이 용어 정리해서 우리가 혼란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북 세력들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홍콩이라는 데가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중국이 영국군을 몰아냈잖아요. 예. 이 영국군을 몰아내고 나서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나요? 다 들어가서 다 지금은 완전 중국화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미군 나가라.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좌파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있기 전에는 민주노동당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권영길이 또 강기갑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상정 노회철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PD들입니다. 네. PD들 그 사회주의 계열인데 이 사람들이 세력이 좀 약하니까 이제 이석기를 필두로 하는 이 세력하고 연합을 합니다. 네. 순수 이거는 종북 세력들하고 종북 주사파하고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했다. 진보 계열끼리 통합 진보당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노회찬, 심상정 이 세력이 들어와 있던 지하에 있던 이석기 일당들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이 장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종북 세력들 간첩들이 지배하면서 이 최초의 종북 주사파라는 말을 쓴 것이 바로 노회찬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맞아요. 너희들하고 더 이상 뭐 하겠다. 우리는 종북 세력하고는 더 이상 뭐 하겠다. 이래가 뛰쳐나오는 게 바로 오늘날 정의당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해산된 게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네네. 예. 그래도 뭐 선거철이면 다시 합치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이 지금 민주당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 이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민노당이다가 민노당도 다 먹어버립니다. 네. 정교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는 통합진보당 들어갔다 이제 아예 본래 민주당들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뭐 하다못해 민원연 민변 뭐 처음 할 거 전부 다 먹었죠. 지금 뭐 언론사까지도 다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NL이나 이게 이 러시아 같은 데가 공산주의가 PD 계열이 다 무너진 거야. NL이나 PD 계열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다 침체돼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몽이 다 살아났단 말이야. 그 중국의 공산당 PD가 저게 정말 우리의 희망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친중으로 다 넘어갔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가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당교 회박까지 맞고 그 다음에 여시제의 그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의 기업인들이나 여당인들도 그 친중으로 쏠렸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중국의 그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대회. 공산당 대회 기, 예? 그 기들이 다 꽂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기가 거기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파 사람들, 특별히 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의 계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진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북 주사파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그 정광훈 목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정교조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좌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새가 균형 있게 날아가야 된다.
이 반체제, 이 종북 주사파를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우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식인을 찾지 않은 자, 사람들. 이거 올려주면 여기 깃발이 있어요. 거기 좀 표시를 해가지고 올려줘 보세요. 여기 더불어민주당 저기 사이에 있죠. 더불어민주당. 불 짜서 보여요. 더불 저기 보이죠? 예? 예, 예. 여기 보면 이게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이게 그 민주당기가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래 전 세계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들 예. 대회지 저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그 속국인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면 이들은 안 되면 우리가 영구 집권할 테니 도와주고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들의 우리가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저도 뭐 김초롱 교수님한테 들었는 장 목사님 교회 가서 강의한 그 아주 탁월한 강의 내용을 저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래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피리 계열들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멘붕이었고 우리나라의 NL들 주사파들은 북한이 거지 나라로 몰락하면서 멘붕이 온 겁니다. 그들 이상으로 삼았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적 이념적 공황사태에 있었는데 마침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막 그냥 올라오면서 G2 국가를 성장하면서 야 이거 공산주의도 하고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은 영구 집권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도 하면서 이렇게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랄 국가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의 모델은 저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PD와 NL이 전부 다 친중화되어 버린 거죠. 맞아요. 친중화되어 버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계열 기득권 정들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부 친중으로 기울어진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구별이 안 돼. 들어가면 전부 다 친중에는 한 손 잡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말이면 혁신 이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혁신학교, 무슨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 문재인 정권 때 특별히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으세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고 저것은 종북 좌파 세력이다. 그 뒤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이 민주당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쉽게 말하면 간첩당이야. 간첩당. 한마디로 더불어 공산당. 반체제 세력입니다.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우리 정통적 리더든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이렇게 세운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지 우리가 말하는 순수 야당이 아닙니다. 건전한 진보적인 야당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국회를 빨리 해산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또 모여 그러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복직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체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면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로 같이 우리 교회로 오는데 주일이니까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러더라는 거야. 교회 갔느냐? 그래서 교회 간다 했더니 이번에 정권만 바뀌면 교회들 다 박살낼 줄 알아.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너희들 다 살 줄 아느냐 막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를 꼭 반대해요. 반미, 반일, 반기독교. 요게 이제 저 사람들이 요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해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반미 운동, 반일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반기독교 운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체가 없는데. 종교 자체가 없지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애국입니다. 애국.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자 그래서 쉽게 제가 한번 우파와 좌파를 한번 분류해봤어요. 넘겨줘 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거 그냥 대한민국 우파와 좌파를 한번 비교해보자. 쉽게 지금 입장에서 제가 한번 잘 읽어볼 거니까 신념에 보면 저도 읽으면서 참 정리가 잘 됐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파는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자유시장 경제가 좋다.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시설이 있다. 태극기 사용과 애국가가 좋다. 좌파는요 자, 요거 보시면 홍 목사님 평가 좀 해보세요. 맞아요? 우리 자유우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친미죠, 친미. 예. 미국과는 우리 친구다. 네. 미국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다. 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특히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선교의 원천국가고 그리고 6.25 때 우리를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건져준 은인의 국가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승만 박사가 그 개념에 우리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또 우리는 그 자유민주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자연적으로 자유민주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 세력은 바로 중국에 있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저게. 네.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이고 우리는 각자 개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시장 경제가 우리는 좋다. 그리고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있다. 당연하게 이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단체 미션 스쿨을 만들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좋다. 태극기 사회가 당연히 애국가가 좋지요.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상징이 태극기고 애국가인데 이 좌파들 언제부턴가 태극기를 갖다가 이상하게 태극기 부대리 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도 그랬잖아. 한반도기로. 한반도기로. 그러니까 그만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 거지. 그치. 뭐든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이 기회주의 중도주의는 전부 다 길거리에 밟혀버린다. 그러니까 기회주의 중도주의는 전부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거는. 자, 저기도 좌파. 보면 예. 저 미국 자유주의 보면 예. 미국은 자기들하고 싸운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예. 이런 나라를 다 선진국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희한한 나라. 그리고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데 예. 학살시킨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사람 경제적으로 죽인 데가 도와주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하고 반대에 섰던 사람들도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눈이 확 띄잖아요. 그럼. 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어? 세계 경찰로 지금 예?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요. 예. 애국가를 부르면 예. 애국가를 부르면은 이 40, 50 세대에서는요. 얼굴이 확 달라져요. 아, 우리는 태국기 들고 어저께 시 낭독도 하고 뭐 다 해. 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좌파라는 말을 좀 쓰지 말아요. 설교 시간에. 예. 예. 그 좌파가 좌파 쓰는 말만 뭐하러 그걸 써? 자, 그다음에. 좌파를 보세요. 중국 공산주의가 좋다. 네, 그러니까 친중이 된다는 거잖아. 네. 그 여기 이제 친북은 당연한 거고, 네. 친북은 그다음에요. 계획 통제 경제가 좋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냥 네.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죠? 그 재벌 해체. 예. 그래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재벌이고 뭐고 전부 국가가 중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 전부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 주도기 그 나중에 그 알리바마 그 뭐 마인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시장 경제에 이렇게 엄청 성공하니까 그 사람을 강탈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게.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빨리 많이 들어오셔서 다음이 중요해. 이제 요 우파 좌파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진보와 보수와 진보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좀 유식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제가 그 좌파 우파 네.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딱 네. 정리가 돼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 이 우파는 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예.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아져야 돼. 네. 국가가. 예. 그런데 이 좌파 사람들은 국가가 커지죠. 국가가 커져야 돼. 국가가 다 장악해야 돼. 다 장악해야 돼. 예, 모든 예. 것을 다. 예. 여기는 국가가 작아져야 되고. 그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세금을 좀 적게 걷어야 되고. 예. 이놈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다 뺏어서 나눠주려고 그러고. 나눠주긴 뭐 공산당들이 다 갖는 거지. 나눠 먹어요. 사실상 공산주의는 가보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저 공산당 계열의 그 간부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웬만한 국가에 재벌은 능가합니다. 공산당 가보면은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이 집단들도 사회주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나중에는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나머지 좀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나라에 보면 전라도가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드러나죠, 그게. 예. 가장 못 사는 도가 전라도 아닙니까? 예. 자, 거기 이념적 거기.
이념적 상징기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념 우파 좌파로. 예, 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네. 자유시장 경제가 좋다. 네.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있다. 네. 태극기 사용과 애국가가 좋다. 네. 중국의 공산주의가 좋다. 이건 좌파입니다. 네. 계획 통제 경제가 좋다. 네.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없다. 없다. 이념적 상징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등장한 이념적 상징기가 한반도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NL이잖아. NL. 그러니까는 그런 뭐 우리 그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 그 경기장 가가지고 남쪽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는데 그 연방제를 염두에 있는 겁니다. 북한 북쪽 저 정부가 있고 남쪽 정부가 있는데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라는 거지 그게. 예. 저게 이제 올림픽 할 때 남북이 같이 가가지고 예. 태극기나 인공기 하지 말고 한반도기를 내세우고 가자. 예. 여기 좌파놈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 특징. 저거. 특징. 아, 재밌네 오늘. 예. 미국의 자유주의적 신념을 중시하고 예. 자유시장 경제, 예. 우파 정치인은 자유주의 법안을 만들고 예. 우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통치국가를 운영한다. 예. 그다음에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 의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파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우파의 그 자유시장 경제다 뭐 자유주의 신념이다 이 모든 거는 개인을 강조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좌파는 예. 중국의 공산주의적 신념을 중시하고 예. 계획통제 경제를 실시하고 예. 좌파 정치인은 공산주의 법안을 만들고 예. 좌파 대통령 공산주의 통치 국가를 운영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안이 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도 모르게 조례안으로 통과된 게 8,600건 된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세상이 오면 그대로 법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다 통과된 법들이. 그리고 쟤네들이 만든 게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회 그 예. 사회주의를 항상 위원회를 예, 좋아합니다. 위원회를 엄청 만들었어요. 거기다 또 돈을 주잖아요. 그래 돈을 줬고 이번에 왜 저게 깨지기 시작했냐면 네. 서울시에서 그 시민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끊어버렸어. 그 끊어버린 돈이 얼마냐면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런 위원회로 나가고 사회 그저 좌파 시민단체 돈이 다 나가버린 거죠. 네. 그 빨아쳐먹는 재미로 자기들이 정권을 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기에 보면 우파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정치, 네. 경제 모든 왜냐하면 사회에서. 자유는 개인의 네. 인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그 사상이 네. 이승만의 사상 아닙니까? 이승만의 사상. 네. 근데 이 우파의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냐? 네.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예, 예. 예? 성경에서. 예. 그래서 이 자유의 사상이 그 말틴 루터나 이승만이나 자유 우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래서 이 자유 사상을 우파는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쟤네들 지금 좌파로 넘어 지금 체제 전쟁이잖아요.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인데 지금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고, 그렇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 네. 중요하잖아요. 종교가 중요하고, 근데 좌파는 공산주의, 그렇죠? 종교 통제 없어요. 경제,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족주의라는 이런 걸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 주체성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체제 전쟁이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얘들이 넘어가면 다 뺏기잖아요. 지금 이재용이죠. 네. 그 삼성에 네. 얼마나 재판받고 끌려다니고 얼마나 많이 뜯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광화문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좀 한 번 더 우리 정강훈 목사님 이쪽으로 좀 한번 좀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아, 난 이런 데 와도 말이야 연구비도 안 줘. 그 연구비는 여기서 가만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장학일 목사님 잘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저걸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그 유신 시대나 군사 정부 시대라고 말하는 저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투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대학 가서 민주화 이름으로 투쟁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민주화라는 글을 쓰고 공산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민주화 나중에 민주화 완성되니까 저기들이 말하는 직선제에서 민주화 완성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들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 와가지고는 아예 저들이 이재명이 말하는 그 집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카톡, 검열, 또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조사. 개인적으로 말하는 걸 전부 다 언론 개인적 말을 하는 자유도 박탈하는 그야말로 전체주의를 가고 있거든. 네. 저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 독재 파도를 앞세웠던 사람이 저들이 이제 독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상 처음으로 대학가에서 현 정권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그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가 우리 선배들이 이때까지 해놓은 민주화가 이놈들의 얘가 지금 쏙 넘어가고 있구나 지금 나라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구나 그동안 민주화를 떠들은 이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공산화 세력이구나 사회주의 세력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길거리 뛰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기 전에 이렇게 나누면서 이걸 지켜주는 데다가 우리가 돈을 좀 우리 보내줘라. 보수 쪽의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예. 아까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지금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예. 각 기업들이. 그러면 자유 우파의 이 신념 때문에 재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예.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그 어디입니까? 록펠러 재단 같은 거 헤리티지 재단 뭐 이런 데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막 수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주고 연구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파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 우파에 있는 재벌들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거기에 많이 싹이 터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 우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고 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정당 대통령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 봅시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예. 저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의힘도 아니야.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자유통일당 예. 국민의힘은 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다 대통령으로는 박살 내보내야 돼. 이승만, 예. 박정희, 예. 박근혜, 예. 윤석열. 예. 근데 박근혜도 저기다 집어 넣어야 됩니까? 그냥 집어 불쌍해서 넣는 넣었어요. 불쌍해서 예. 탄핵당하고.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 중국 전승절 때 자유우범국가 아무도 안 가는데 그 권위주의 그 독재 공산주의 세력들이 거기 가가지고 전승절 천안문 광장에 거기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자기 나라를 6.25 때 천일환 주적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격려하고 저때 미국이 마음이 벗어났다 이래 봐야 그렇죠. 돼요.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요. 그렇죠? 예. 그때 이런 걸 부추긴 사람이 요즘 와가지고 윤병세,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랑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예. 조국혁신당,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도 있죠. 그렇죠? 아직 대통령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건 안 넣은 거고. 주요 협력국. 주요 협력국, 일본, 우파는, 미국, 유럽, 우파는 예. 일본, 미국, 유럽 등. 예. 북한, 예. 중국, 좌파는 러시아 예. 이게 좌파인데 예. 그래서 저놈들이 정말 반미 반일본 그다음에 반기독교 이걸 그냥 생명 걸고 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좌파 네.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치적인 면에서 예. 우파와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쉽게 정리가 되죠. 예. 우파 좌파. 그러면 도대체 보수와 진보는 뭐냐? 요거 아주 잘 들어야 돼.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자꾸 우리 저 시청자들 연락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지금 5천 명 좀 조금 넘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나 우파, 우파는 보수고 예. 좌파는 진보. 이건 이게 틀렸다. 예. 요게 어디서 온 용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보수와 진보는 사회 경제적인 개념이고 네. 우파와 진보는 정치적인 이념과 방향이다. 우파와 좌파는 네. 정치적 이념과 방향이고 네. 보수와 진보는 사회 경제적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진보는 고전 자유주의에서 나온 같은 뿌리이며 진보와 보수는 사회 경제적 개념,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편향의 개념이므로 서로 상충한다. 네. 그러나 가만있어. 여기서 보면 경제적 개념에서 뭐냐면 진보는 고전 자유주의에서 나온 같은 뿌리라는 거야.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경제를 어느 정도 쌓아 올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예, 요것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길로 나가자. 어?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보수 진보 쪽이야, 이게. 예. 예. 보수 진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을 지켜가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한 그저 우파 무한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무한 경쟁하다 보니까 약자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 약자들 탈락한 사람도 생기는 이거를 좀 국가가 배려한다. 맞아. 여기 바로 진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울타리입니다. 맞아요. 한 울타리예요. 한 체제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때는 예. 그 보수라고 하는 진보 개념이 그 이승만과 여운형, 사원형 이쪽 개념의 사람들은 그런 개념 속에서 했어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종북 좌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예, 이게. 그래서 그래서 자유다. 과도하게 말고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를 갖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아주 잘못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유당하고 예. 우리가 민주당 그러잖아요. 그 당시 조병옥이라든지 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진보적인 색채가 많아요. 예, 예. 신익희라든지 예. 요게 두 날개로 해서 가는 거 이건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것을 뒤집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익희나 조병옥이나 자기 지도자로 내세우지 않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시 잘 보세요. 그러나 진보는 자유주의에서 나온 그 같은 뿌리인데 요게 경제적 논리라고 그랬죠. 사회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이념 과정이에요. 그러나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종북 친족 세력 때는 우파를 보수라고 하고 보수 수구 꼴통. 수구꼴통 극우라고 하고 요새 예, 예. 좌파는 진보 혁신으로 교묘하게 위장한다. 예.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이 한반도 적화 통일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지령문이요. 이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틀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조금 나오겠는데 이게 프레임을 씌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 진보 쪽은 아까 우리 홍동명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다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처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뭐 산업선계 옛날에 생겼던 것처럼 예. 도시산업선계 생긴 것처럼 좀 약자를 보호해주고 가진 자들이 좀 돈 좀 풀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게 빈부격차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것을 대체해 준 데가 어디냐면 감리교잖아요. 감리 요한웨슬리. 요한웨슬리가 그것을 대처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약자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무슨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다 돈을 대가지고 가진 자들이 내놓고 그러니까 돈을 내놓는 사람도 약자를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영국 사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걸 교회가 했거든요. 이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보면은 사회적 정의를 보면 진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진보. 예. 진보는 거기 정도나 정의 밑에 진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다.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 합법 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는 보존하여 지킨다. 보존하여 지키고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수는 전통적인 걸 이렇게 보존하면서 나가는 거고, 진보는 그냥 확 새롭게 이게 뻗어 나가는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넘겨서 보면 요게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뭐 통상적인 보수와 진보의 비교를 좀 해봤어요. 아까 좌파 우파 했잖아요. 우파 보수인 거. 그래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보수는 이념입니다. 이념. 보수와 진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요게 이제 아까 우리 홍동명 목사님 말씀한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유럽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보수 정권을 계속 교체하잖아요. 거기에는 걸맞는 거예요, 저게. 그게 맞는 보수 거죠. 진보가 무슨 국가 헌법을 완전히 뜯어건쳐 가지고 급하게 급진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보수 세력이 있고 진보 세력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얼핏 말하는 게 교과서식으로 보수와 진보 두 나라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위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도 보수도 아닙니다.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사회적 경제적 논리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정치적 논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익 좌익 우파 좌파로 갈라지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념을 한번 보세요. 이념. 보수 이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지지하고 개인의 자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충성심 고귀함 권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진보는 사회적 변화와 기존 질서를 개혁시키고 급진 개혁을 추구하고 공동체 집단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 피해 공평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요 내용이 정립된 거예요. 이게 뭐냐? 보완 관계라는 거야. 보완. 하나는 확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는 아니야. 지키면서 보완하자. 이렇게 좋은 것은 계속 개성하고 그때 부족한 걸 좀 개혁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확 뒤집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정북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체제를 이제 전환하자고 하잖아요. 체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그걸 보고 이게 반체제 세력들이다.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보수가 뭐야 진보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는 보수고 뭐 좌파는 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깨우고 우리는 그냥 우파 좌파 이게 맞아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쟤들이 진보 그러면 아예 빨갱이. 그래 아예 우리는 자유우파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세요. 자유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보수는 정치적인 안정과 전통을 유지하고 작은 정부를 지지해요. 아까 얘기했죠. 성장 우선, 성과주의. 성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자유시장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또 정치적 안정을 전통 유지하고 작은 정부, 특별히 작은 정부라는 게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룰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스스로 시장 경제에서 경쟁해라. 그러나 이쪽에는 관대적 개념 보면은 큰 정부를 소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일일이 간섭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대거 뽑습니다. 많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자기 세력을 만들고 온 나라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재인이잖아요. 그게 문재인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 우선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중에 탐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정말 탐욕이 있어요. 저 보수의 저걸로 가면은 인간은 정말 탐욕으로 해서 무질서해질 겁니다. 그런데 저 속에 기독교가 딱 들어가요. 그렇죠. 그 탐욕 속에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그 탐욕스러운 것을 밖으로 분별해줘요. 그렇죠. 나누면. 스스로 분별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대형교회가 그걸 다 망가뜨려 놨다고. 그래요. 대형교회가.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자유와 평등 두 가치는 서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보수나 이쪽에는 자유주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많이 부르짖고 저쪽에는 평등을 많이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그래 자유와 평등이 서로 양립 공존할 수 없는 가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아까 말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박애, 사랑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복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약자들에 대한 배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꼭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기독교가 딱 서 있으면 그 벨트에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패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뭐 그 공산당들이 강제로 막
해가지고 결국엔 경제 다 무너뜨리잖아요. 중국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전부 다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지금 엄청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그 프리드만 교수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분열될 거다. 분리가 될 거다. 지금 시진핑 이후로 2030년 안에 분열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미래 100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네. 중국을 조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분열될 수 있도록 이걸 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특징. 복지 확대와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고 네. 정치 혁신과 변화를 지향한다. 이 진보는 그렇게 합니다. 네. 큰 정부를 선호하고 네. 분배 우선 분배주의를 하죠.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경제 논리, 사회 논리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로 간접해 버리니까 공산국가로 가는 거거든, 저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보수와 진보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다퉈가며 경쟁하면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는 경제 용어예요.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제 용어에서 여기서 이제 성장도 해야 되잖아. 분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성장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도 되고. 그래 성장이 있어야 분배를 하지 뭐 성장도 없는데 분배를 뭐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주구장창 제대로 분배만 떠드는 겁니다. 분배. 예. 성장은 안 시키고. 예.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가보면 예. 제가 러시아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면은요, 미국 같이 분배가 잘 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예? 예. 자본주의를 하면서 예. 저 보수의 일을 하면서 예. 그렇게 분배를 잘 시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가치, 그 안에 기독교의 가치가 없으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래가지고 이게 보면 진보와 다시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적 용어는 우파 좌파입니다. 이거는 경제 용어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요런 그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진보라는 것을 싹 떠가지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뭔가 뭐 분배하고 배려하고 가지고 다 복지해 나라 돈 다 갖다 퍼붓는 거야. 성장을 시켜서 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게 낙수 효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커지면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낙수 효과로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그 저 진보 소위 말하는 저 좌파 저 성향의 세력들은 그 가진 자들을 원천적으로 싫어하죠. 저 큰 기업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뭐 프롤레타리아 그 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더 큰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서. 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가지고 공산당 간부들과 그 소수 세력만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은 전부 다 노예화되는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잘 산다까지만은 6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할 때 시진핑은 이제 우리는 소강사회를 만들었다. 소강사회라는 것은 전 인민들이 이제는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 곧바로 뒤에 나가가지고 리커창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6억 명이 한 달에 19만 원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해가 둘이가 충돌하다가 나중에 리커창이가 그 후반기에는 등록도 못하고 의문의 죽음을 죽어버렸는데 그 저기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간다고 그래서 죽인 거잖아. 그렇게 중국으로 말하면은 중국으로 뭐 모택동과 시진핑은 자기들 입장은 보수입니다. 그 등소평과 후진타오 그리고 뭡니까 강택면은 개혁을 좀 가미한 겁니다. 그래가 그 사람들이 이만큼 컸는데 또다시 시진핑 때 와가지고 공산당 모택동주의를 회개하는 그런 체제 오니까 나라가 몰락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진보라는 용어도 그 아까 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보수 진보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부각되면서 난 게 이게 김정일이의 지령입니다. 넘겨보세요. 하나 넘겼어요. 여기 보면 김정일은 북한 지령. 진보 대 보수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라. 이게 200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간첩들에게 지령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김정일은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대 예. 진보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주어라.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 하면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예? 우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다. 좌파 저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보수 진보 그러면은 보수는 그냥 아,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수구꼴통 빗박에 만들고 수구꼴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진보는 살뜰하고 뭔가 개혁하고 뭔가 새로운 걸 개혁하고 막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뭐 복지를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놨단 말이에요. 아까 앞으로 잠깐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앞으로 그 특징에서 여기 보면 복지 확대, 경제평등, 뭐 정신혁신, 변화지향, 큰 정부 선호, 분배 우선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쟤들이 다 뺏어서 우리가 정부가 국민의 모든 재산권까지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생적으로 서로 다퉈가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딱 장악해버린 거야. 네. 예,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김정일이가 자 보수와 진보로 포장을 하라 이거야. 포장.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거는 용어적 혼란 전술이거든 저게. 네. 우리 국민들에게 듣기 좋도록 아주 진보가 아주 월등하게 좋다. 이미지를 좋게 이래가지고 네.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때 속아가지고 전부 다 진보는 마치 보수하면 꼬리타분하고 말이지 수구끝이 보이고 아주 막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걸로 우리나라 이때까지 지내왔습니다. 제가 나 그동안 민주화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요즘 아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 와가지고 이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내가 보수다 내가 우파다 젊은이들 떠 나오는 최초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최초의 대통령이 나온 거죠. 최초로 이제 대학가에서 우리 현 정부를 지지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지지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용어에 속았다 수구꼴통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민주 세력이고 저거는 민주를 가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속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국민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보수 진보 대연합을 갖다가 김정일이가 딱 지령하고 네. 이걸 누가 실행합니까? 민노총에서 딱 실현하고 민노총 실하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언론에서 계속해서 진보 보수 이렇게 하고 네. 보수는 꼴통 보수 쓰고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보라고 저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네. 이렇게 가지고 계속 가니까 국민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준 대통령이 유일하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예,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이번에. 박근혜도 네. 이걸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주면 반국가 세력, 진보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세요. 넘겨서 보면 자 그래서 결국 한국 정치계 진보는 좌파, 간첩, 빨갱이를 의미한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네. 옛날 그랬잖아요. 네. 진보라는 말 안 쓰고 저놈은 빨갱이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진보 그 밑에 읽어보세요. 네. 진보 세력 대연합은 네. 공산주의를 위장한 거짓 선동가들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당이 여기 다 내가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민생당, 네. 더불어민주당, 좌파 세력 밑에. 네. 네. 기본소득당, 네. 더 밝은 미래당, 네. 조국혁신당, 네. 민중민주당, 네. 노동당, 네. 민주복지당, 정의당, 대한민국당, 시대전환당, 네. 진보당, 예, 그 미래당, 좌파 세력 거기 좀 읽어보세요.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예? 녹색당. 노동당 등 공산 사회주의 노선이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 종북 진중 연합 정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쏙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 진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당들 보세요. 민생당이라든지 무슨 뭐 그 옆에 있는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뭐 이런 당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진보가 뭐냐? 여러분 용어 정리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 자, 진보는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정치계. 예, 결국 거기 위에 맨 위에. 결국 한국 정치계 진보는 네. 좌파다, 네. 간첩이다, 네. 빨갱이다. 예. 근데 여기서 웃긴 것이요. 예. 이 지금 여기에서 놀던 사람들이 예. 누구한테 붙어 있냐면 한동훈이한테 붙어 있어요.
그 똑같은 거야. 예. 한동훈이한테 여기서 놀던 사람들이 진중권이가 어디서 놀았습니까? 네. 보수인 척 요새는 말이에요. 네. 저 정의당에서 놀다가 지금 한동훈이한테 붙어 있잖아요. 네. 김경률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망조로 드는 거죠 벌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 정리만 딱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복귀하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20, 30대에게 보수 진보란 뭐냐? 이거는 북에서 나온 용이고 정치적 용어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0, 30대 MZ세대란 말이야. 네. 이 사람들은요, 보수 진보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MZ세대의 보수 진보 그간 정치인들이 부와 명예 독식을 위해 사용해온 보수 진보 이념의 프레임은 MZ세대에겐 무의미하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의 개명용으로 정치적 무관심에서 국가의 현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그래, 이거를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가 그 밑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한국은 꼭 자유민주주의일 거, 예. 좌파 정치인들의 입법 폭주와 사법부를 막을 거, 네.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는 비상식적이다. 현 상황 국가 체제 이념 전쟁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 2030 세대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무관심했잖아요. 예.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 계몽령이다. 예, 계몽령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예요, 얘들이. 나는 윤석열 네. 대통령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계엄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굉장히 이것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든 안 나오더니 네. 국가의 이런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렸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거는 국가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체제 전쟁이구나.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그 행정부, 상권 분립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를 MZ세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역사 이래로 우리 전 목사님 역사 이래로 현직 정권을 잡은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정부에 대해서 MZ세대나 대학생들이 네. 그냥 그 반정부 운동을 한 것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위기다 이렇게 나오는 일은 네. 야 저는 평생 처음 본 것 같아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 이제는 역사관도 말이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서 대한민국을 체제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다 하는 걸 대학생들 입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지금 오면서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전라도 광주에서도요. 예. 그 전남대학교에서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시국선언 하는 거. 네. 근데 거기서 이승만이를 거론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이제. 예, 이 사람들이. 예. 근데 그것을 누가 개몽시켰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몽을 예. 시킨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 내 한 목숨을 던져서 예. 내가 대통령 2년 반 더해서 뭐 할 거냐. 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예. 근데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 싸웠던 유관순이가 예,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게 원통하다 할 정도였잖아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공명이 굳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이번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회거든.
이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혼란했던 용어, 예? 우파야 좌파야 보수야 진보야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게 서로 헷갈리잖아. 네. 우파로 갔다가 보수로 갔고 또 뭐 좌파로 갔다가 진보로 갔고 이게 뭐냐? 나도 헷갈리더라니까. 아니 제가 방송할 때 예. 항상 이게 불편했던 마음이 뭐냐면은 이 종북 좌파를 자꾸 진보라고 얘기해. 예. 사람들이 예.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예.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 왜 종북 좌파를 갖다가 진보라고 얘기하느냐. 예. 난 이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진보라고 부르지 말고 예. 이 사람들 종북 좌파로 부르자. 예.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하다가 마귀 쫓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귀신 예. 들린 사람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귀신 쫓을 때 제일 유효한 말이 무슨 너 귀신 들렸지. 이것을 귀신 들린 것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종북 좌파들은요. 예.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 종북 좌파지. 예.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진보라는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정치인들이 그 말을 사용하고 언론인들이 이걸 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 넘겨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총괄로 얘기한 거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이 결론을 읽어보시죠. 자, 보수와 진보는 네. 그랬죠. 네. 사회 경제적 발전의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고 네. 대한민국 정치에는 우파와 좌파밖에 없다. 자, 요거를 한번 결론 내고 밑으로 갈게요. 보수와 진보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상호 보완적 개념이고 목사님도 이제 이건 이해되셨죠? 예. 홍 목사님도 이해되셨죠? 예. 아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정치로 얘기할 때는 뭐밖에 없다? 우파 좌파. 우파와 좌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예. 종북, 예. 종중의 간첩이다. 예. 빨갱이다. 예.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진정한 우파는 누구인가?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좌파는 진보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 논리입니다. 근데 쟤들이 진보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진보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거 좌파,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거를 딱 인식을 하십시오. 원래 다시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상호 보완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김정일이의 그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이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함정을 묶어가지고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버렸고 진보는 아주 자기들이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이 포장을 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좌파고 간첩이고 빨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이거. 예. 이게 김정일이의 지시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예.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옵니까? 백낙청이 가잖아요. 예. 원탁회의에서. 예. 이걸 딱 지시하고 민노총에서 언론에다가 지시하고 그래서 모든 언론이 용어를 갖다가 종북 좌파를 뭘로 쓰냐면은 진보라고 써요. 예. 그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돈이 되고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계몽령을 이끌어 주었고 네. 이걸 누가 알아들었냐면은 지금 MZ세대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게 큰 수확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정한 진보도 없고 그 좌파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좌파도 순수 좌파가 아닙니다. 그냥 종북 좌파가 있을 뿐입니다. 예. 요즘 종북 좌파가 진화해가지고 이제 친중 세력으로 둔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친중 안에는 종북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런 식으로 그 중국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소위 말하는 진보도 없지만은 그런 세력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국론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이 건국했는데 건국 대통령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걸 더 살려가지고 이렇게 경제 부국 강백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소위 말 자랑스러운 보수적 가치를 아예 부끄러워하고 좌파의 눈치를 보느라고
완전히 좌로 이동해가지고 이제는 중도인지 중도 좌파인지 국민의힘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우파를 쓰고 종북 좌파로 딱 대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진정한 우파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헌법을 존중히 여기는 데가 그게 지금 우파거든? 네. 근데 우파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 국민의힘은 변질돼 가지고 네. 완전히 그냥 친중 세력도 득실득실거리고 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무슨 온상에 자라는 희발이가 없는 그런 식물처럼 그저 좌파 눈치를 슬슬 보고 네.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때우다가 그냥 또다시 지역에 나가지고 내가 뭐 국회에서 뭐 했다 동네 뭐 도로를 만들었다 헛소리 나고 또다시 이렇게 참 국민이 꽤 나이 드는 겁니다. 네네. 저런 인간들을 갖다가 계속 보수의 대변자라고 보내놓으니까 4년 동안 국회가 이만 번 못하고 말이죠. 지금쯤 되면은 그냥 계속해서 국회 정론관에 나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좌파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 놈 그렇게 한 놈이 없어 제대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광화문에 나가서 보면 교회도 예, 예. 정광훈 목사 보고 뭐 극우파다. 그렇게 뭐 되고 우리 저도요. 이번 주간에 내가 인천에 모 감리교회 붕해를 하게 잡혀 있는데 예. 나라 운동한다고 취소하더라고 어저께. 예? 어저께 취소해 버리더라고. 아니 토요일 날 취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니 목사님 내가 대구에 가서 저 전주에 집회했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나라 얘기도 살짝 하긴 하지만 예, 예. 내가 본질적인 복음으로 가지 내가 무슨 뭐 흡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도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참석했는데 너무나 교육적으로 너무나 참 집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까지도 교회 대다수 세력인 그 한교총이 대한민국 모든 큰 교단의 대표적인 연합기구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유영모 목사가 나가지고 우리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이 세력을 기독교 세력을 극우 기독교로 규정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헛소리나 떠들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하고 가정스럽고 위선적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을 하냈는데 여기에 그래도 주구장창 오랫동안이 예. 정광훈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예. 국민을 진짜 계몽을 한 겁니다. 맞아.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고 예. MZ세대가 영향을 받았고 예. 그랬는데 진짜 이것을 국민을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눈물로 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 교회가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예.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설교를 해주지 않으니까 예. 교회가 무너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우파 좌파 비결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지금 보면 목사들이 정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그 우파 좌파 하나 더 앞으로 가요. 예. 우파 하나 더. 예, 여기 보면 자, 우파에는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뭐 좌파는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네,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파잖아. 그렇죠. 목사는 우파잖아요. 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좌파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해가지고 자기는 진보 보수? 응? 진보 보수? 언론 용어 전설에 말려든 거죠. 그렇지. 그 목사가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니 성도들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거는 여기 광화문 정광훈 TV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문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내가 진보다 그렇게 말하기는 가슴이 꺼리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자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중도로 가자. 네. 근데 중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 오늘 느낀 점 얘기하시고요.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나온 김에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게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 우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함께 해야 될 줄 아는데 좀 마무리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의 혁명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을 갖다 체제를 전환시켜 가지고 이 친중 세력, 친중 국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된 세력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자자손손 대도로 물려주고자 하는 자유민주 시민의 혁명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화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전쟁을 우리는 기필코 우리는 완수해야 됩니다. 네. 제 1차적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너무너무 뿌리 깊게 광범위하게 국가 기관계마다 이렇게 박혀있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혁명이 지속돼 가지고 이 세력들을 완전히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 전쟁은 뭐 우크라이나에 3년 동안 밤낮 없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 6.25 때도 3년간 이렇게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좌파들은 보통 끈질긴 놈들이 아닙니다. 저놈들이 막판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는 총동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마귀 사탄의 사상을 이어받은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으려고 할 때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듯이 저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가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매일 토요일마다 우리는 전쟁하러 나간다. 자유민주주의 전선을 지키러 나간다. 지금 현재는 광화문 광장이 바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방어선입니다. 거기서 막아내야 되고, 그걸 미국에 이번에 그 집회갈 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의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최후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이 시대 영웅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난 토요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나가지고 아마 좌파들이나 헌재 재판관들도 엄청나게 쇼크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반대쪽에 있던 이재명과 박찬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그렇게 찌그러 가져 있는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간에 절대로 후퇴해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가지고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다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더 확대해가지고 이번에 전 목사님 10배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제도 설교할 때도 말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는 축제로 나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마 그날 참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마무리 좀. 지금 국민들이 법에 다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근현대사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됐어요.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예는 예 아니요 아가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도를 취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은 아마 교회가 붕괴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도요, 저 민주당이나 저 헌법재판소 사람들이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흔들려 가지고 돌아온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주구장창 우리가 부르짖었던 저항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항권을 발동시키려면은 어떻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인 이상으로 또 다음에도 또 모이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그런 법령을 발의하려고 준비가 됐다는 5.18 법과 똑같네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5.18도 저기 무슨 5.18 이야기하고 비하하고 뭐 어쩌고 다른 의견을 내면은
감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파와 좌파,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이런 용어 정리를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갈 때는 우파, 좌파, 경제적, 사회적 논리로 갈 때는 진보와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진보는 아주 좋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이번 용어 해설을 잘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이제 정치적으로 바르게 깨우쳐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제2건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이 법조인들이 뭐하냐고 왜 저 우리법 연구에 그런 놈들한테만 잡혀 있습니까? 이제 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의 우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종교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파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오랜 TV 방송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정광훈 TV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말씀하시고. 예. 예. 구호를 제창하기 전에 예. 오늘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녀들이나 집안 식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걸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것을 퍼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자, 우리 제가 구호 제창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 우리 그 광화문에 많은 사람 나온 거 동영상 틀어주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납시다.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봅시다. 우리는 국민혁명으로 다시 원상회복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동영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탕핵을 발해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겨냥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